인터넷 상담실에서 이번에 새로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보도록 하죠. 글쓴이는 무명으로 해서 29살 남자입니다. 방금 외출해서 있었던 일의 추가 글입니다. 자, 나오고 있죠. 좀 글자를 크게 해볼게요. 추가 글? 먼저 글이 하나 있었나 보네. 있었던 일 추가 글입니다. 언제 이 사람이 글을 쓴 적이 있나 봐.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읽어보죠. 29살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맞고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떨리고 그래서 학교 가는 게 죽을 만큼 힘들어서 결석을 많이 해서 고3 때 자퇴를 하고 20살에 검정고시 치고 23살 초에 상근 예비역 제대 후에 6년째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난 이게 계속 악순환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욕도 많이 듣고 친구는 하나도 없고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죽을 용기도 없고 지금 매일 불안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정신과도 가봤는데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29살 남자, 검정고시, 돈도 없고 가난하고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 불안을 매일 안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공포증, 불안증도 있네요. 눈도 많이 나쁩니다. 시력도 양쪽 교정 시력이 0.2, 0.4. 걸음걸이도 까치발 걸음걸이입니다. 나가려고 하면 손발에 땀이 흥건합니다. 신체도 180, 100kg. 사람도 때립니다. 이거 어디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네이버 상담에 올라왔던 글인 것 같아요. 올렸고 그다음에 추가한 게 올렸고, 누군가 올린 거를 추가를 올린 거. 그런가?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답변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힘드네요. 비참합니다. 1년 전 밑에 집 공업소 새 깎는 소리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하도 귀 찢어질 때 소음 때문에 정말 말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이런 일상생활도 못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근데 방금 전 공업사 직원이 저 나가려고 하다가 저한테 와서 와서 하고 옆에 직원과 웃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죽고 싶냐고 하고 옆에 직원과 웃었습니다. 전 다 참았는데 결국 제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집에 왔습니다. 지금 울고 있어. 불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부모님은 왜 밥 안 먹냐고 그러십니다. 정말 착하고 여리고 말 못하는 게 죄인가요? 공업사 직원이 죽고 싶나? 아마 조금 뭔가 있었겠죠? 네, 괜히 네.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죽고 싶다고 하나? 그거 아닐까? 그 사람이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 사람이 한 게 맞겠네요. 자기는 착하고 여리고 말 못하니까 하고 옆에 직원과 함께 웃었다. 본인이 죽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나? 뭐 혹은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 한 부분의 장면일 수도 있겠고 여하튼 핵심은 자기가 착하고 여리고 말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네요. 그리고 또 이러한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근데 눈이 너무 나쁘다. 눈도 나쁘고 예, 눈도 많이 나쁘고 뭔가 마음이 지금 몸도 안 좋고 신체도 너무 고치려고도 안 땀이 했네. 아주 많이 난다고.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 있는 거지. 손에 땀이 나는데.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답변을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였는가 하면 문제였고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악순환을 계속 이뤄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악순환인데 이런 악순환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착하고 여리고 말 못하는 게 죄인가요? 해서 그러한 모습을 그냥 정당화하는 것.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죄인가요? 나는 그저 착하고
여리고 말 못할 뿐인데 죄라고 말하지만 정말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더 참 맞다는 것이 더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악순환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지속되는 악순환. 공포증이라기보다는 주제를 좀 바꿔서 불안증 혹은 불안증 내지는 우울증이 낫겠어요. 불안증 아니면 우울증. 우울함. 전체적인 우울함. 아니면은 불안증보다는 우울증이 더 낫겠네요. 친구도 없고 혼자 있고, 그리고 불안증이면 불안증 증세가 더 심각한데 불안증 증세라기보다는 착하고 말 못하고 좀 참고 있다고 그러면서 두려움 같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두려움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죠. 말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그 다음에 또 불안해서 말도 못하고, 역시 말도 못하고 화도 못하고, 예. 하고 열고 말 못하고, 말 못하고, 말 못하고, 말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쌓여 있는데. 네. 매일 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욕도 많이 듣고, 네. 죽을 용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일 쉬운 방법은 적용적 해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적 해석으로 할 때 악순환이라는 그런 원리를 포인트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순환과 악순환. 그래서 삶 속에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반복되면 악순환을 갖게 되고, 그 악순환이 지속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의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다른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결국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증, 그 다음에 공포증,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우울증도 있는데, 우울증, 그리고 자기 연민, 나는 왜 이러나, 그리고 불만이 많은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불만,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 등을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예요. 착하고 여리고 말 못하는 거, 말 못하고 말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스스로의 그런 위축감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러한 악순환이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 속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말하라는 게 아니라 싸우거라, 뭐 대들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바깥의 어려움을 그냥 자기 스스로 다
안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어려움이 있었으면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피해가는 게 필요한데 돌파구 이런 어떤 탈출구를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는 그럼 이거와 뭐 싸우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말하고 할 말 다 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러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사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런 계기들을 노력하지 못하고 그런 계기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계속 여기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상태에서 욕구를 찾는 건 좀 어려워요. 이 욕구를 건드린다는 거는 되게 깊숙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조언 좀. 네. 그래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깊숙이 찔러서 당신의 욕구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긴 발끈할 수가 있어요. 여러 차례 얘가 하다 막 못한다고 치면 중간에 이제 욕구를 찾는 과정이 있지만 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삶의 유형 정도예요. 유형. 이게 반복되는 삶의 패턴, 유형 정도. 감정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러나고 있는 건 유형이거든요. 안 좋은 유형. 순환의 생활이 오는 게 당신의 이런 생활 패턴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 그렇죠. 이건 심층적인데 그런 심층적인 유형이 계속 쌓인 거예요. 왕따 당했죠. 또 어려움 당했죠. 자퇴했죠. 검정고시에 우울증에 또 은둔형 외톨이에 막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만약 기록을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서술했을 때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때 감정이 이렇다라고 할 때는 그 감정을 일으키는 욕구가 있을 거 아니냐 걸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이 있죠. 상태에서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이건 영역을 얘기하는 거. 자기 삶에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감정이 드러난 게 아닌 거죠. 막 감정이 힘들어요. 나왔을 때는 당신이 바라는 게 이런 건데 그런 걸 버리고 이렇게 은혜라고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따르게 할 수 있게끔 감정을 얘기할 때 감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네. 영역에 네. 전체적인 이야기의 그 주된 그 느낌이 영역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지금 이 사례에서도 영역에서 있었던 일들 누군가 나타나고 와서 무슨 말하고 이런 얘기 그리고 그게 좀 더 진행이 돼서 사연을 막 길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여기는 아주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내용이 간단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뭐 유형 얘기로 들어가면 미주알, 고주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나타나는 경우는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뭐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에서는 유형으로 옮겨야 되겠고, 유형에서는 감정으로 옮겨야 되겠고, 감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욕구로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영역에서 욕구로 가려고 하면 너무 멀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본인이 서술한 데까지 해서 그 다음 단계 그렇죠. 그 근처에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조금씩 의미를 가지고 다음 단계 가는 거죠. 글 자체에서 제일 두드러진 게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반복되는 악순환, 그리고 악순환의 문제, 그리고 그거를 우리 또 배운 주제로 하면은 심층 유형. 심층 유형 전에는 순위 유형인데, 순위 유형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몸의 문제도 있고, 감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이 드러난 건 아니에요. 감정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지, 감정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심층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야 되겠는데 무슨 예를 들 수 있냐면은 냄비 속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냄비 속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Frog in the pot이라는 건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냄비에서 안 나오고 따뜻한 냄비에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개구리를 따뜻한 냄비에 넣어두면 나오지 않고 계속 있다가 냄비의 온도가 냄비 물 온도를 더 올리게 되면 그대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할 때 그때 변화를 이룰 수 있지,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현재의 악순환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줬죠. 그럼 이제 방법을 말을 해줘야 되겠어요. 순서에 의해서 무슨 방법을 말해줄까? 방법은 뭐냐면 이게 죄인가요? 말고 다른 잘못을 찾으셔야 되겠어요. 다른 잘못. 착하고 여리고 말 못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게 잘못이 아니고 진짜 잘못이 있어요. 다른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을 찾아야 되겠어요. 착하고 여리고 말 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악순환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잘못입니다.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악순환으로부터 나와서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선순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으로 들어가려고 악순환에 있는데 악순환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선순환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순환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또한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안 바꾸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도 바꾸고 싶을 텐데 바꿀 만한 게 없어서 못 바꾸는 거 아닐까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누군가의 살짝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죠. 본인은 거기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문제 속에서 계속 그걸 뭘 바꿀 수 있는가? 살을 빼. 시력이 나쁘면 시력을 좋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일단 눈을 눈이 저렇게 하는 거 뭐 교정 시력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또 불안 속에 하루하루.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마음은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내 속에 어떤 나쁜 마음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나쁜 마음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선순환의 시작이 되는 거죠. 선순환의 시작을 나가서 돈을 벌어보세요 하면 너무 먼 거죠. 그거는 이 욕구에서 더 나아가서 더 멀리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인턴 상담, 네. 혹은 교회 상담 그렇게 해줘야지 이거 유료 상담해서 이게 되겠냐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게 욕구에서 은혜로 바뀌고 그 은혜에서 결심으로 바뀌고 결심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일단 사역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해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유형 얘기에서 영역에서 유형으로 왔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실천을 이렇게 띄면은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돈을 벌어보세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이 유형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주면 그럼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유형 얘기가 서두에 얘기해서 악순환, 선순환 바꾸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선순환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진정한 삶의 문제를 다루는 심층 문제를 다루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감정을 다루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중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네. 힘든 네. 이렇게 찾아서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일단 이 심층 부분만 다룰 거예요. 감정 부분은 좀 너무 또 나아가는 것 같아서 이 얘기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자기를 이렇게 메고 있는 감정들이 뭔가 어떤 감정들에 묶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증상명이 아니라 여기는 자기 자신을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 이렇게 증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증상 말고 감정, 내가 할 수 있는 감정. 증상은 병명처럼 보이기 때문에 병명이 돼버리면 그냥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두렵습니다. 뭐 하는 게 뭐 싫습니다. 혹은 이거는 너무 여기도 뭐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찾는 것이 어떤 감정에 매여 있는가를 찾는 게 심층의 문제가 되겠고 이제 유형을 다루는 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체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감정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구체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시작은 자신이 어떤 감정에 매여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악순환이니까 그 감정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매여 있는 감정을 발견하는 것이 선순환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동을,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사례인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헬렌 켈러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안 되겠다. 안 와닿는다. 잘 모르겠지만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막 운동했지 형제들 다 죽었지. 네, 네. 너무 힘들었던. 강영우 박사님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서 시력을 잃고 그 다음에 형제도 엄마도 돌아가시고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지. 가족도 형제도 잃고 누나 뭐 동생이 다 있고 노동 누나 하나가 있었잖아. 다 죽었어요. 그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났죠? 그러니까 마음의 맹학교 서울 맹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여자 좋은 분을 만났죠. 돕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분하고 결혼했죠. 가족도 잃고 어려서 시력을 잃고 가족도 잃고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의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했을 때에 맹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선순환의 이거는 또 너무 어려워. 자신에게 상황을 상황을 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면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내 문단을 만드는 거예요. 내 문단.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면 되겠네요. 좌절하지 마시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서 미래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포기하지 않고 잘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잘 될 수 있다. 정신은 그음을 이루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마디. 근데 기본적으로 4마디예요. 마지막에 한마디는 그냥 여기다 붙여 써도 되고 그러면 깨끗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상담 답변을 뚝딱 해서 해줄 수 있었죠. 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 예화, 방법, 사례 식으로 상담을 해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공대에서 하려면 예화하고 사례를 많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좀 찾아야 있어야 되고. 뭘 되게 다 몰라요. 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화가 좋을까. 근데 찾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또 찾아져요. 또 할 수 있게 돼요. 뭐 근데 찾아보는 요령이 그게 생겨요. 없으면 네. 없으면 진짜 애매해요. 없으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필요하고. 이게 무슨 로그인 안 하고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인터넷 상담실에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로그인 안 하고 올리고. 지금 누군가가 네. 제가 이제 생각은 혹시 본인이 여기다 올리지 않았을까? 누가요? 그냥 당사자? 본인이 올린 거예요. 남의 거 푼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거는 누군가 우리 중에 누군가 쓴 게 아니고 본인이 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왜냐면 네이버에 할 거를 제가 퍼올려서 여기다가 그쵸, 그쵸. 사례를 올린 건데 네. 본인한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본인 얘기 이 사람 본인이 쓴 거예요. 이거를 받고 싶어서 그럼 네, 맨날 보다 지금 제가 좀 많이 발전한 거네. 본인이 이 정도 쓸 정도면. 네. 그리고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이거 네이버에 이런 사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도 네이버에. 들어갔다 여기도 들어갔다 제가 제가 딱 우리 센터를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여기다 네. 올렸고 음, 혹시라도 답을 원해서 여기다 올린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 까치 발걸음. 정도면. 까치 발걸음. 제 몸이 안 좋은 상당히 애예요. 소심한 이제. 거니까 이렇게 남을 많이 의식하거나 착하고 말 못하고 뭐 좀 있었잖아요. 까치발을 들고 다니고 자기 눈도 안 보이고 걸음도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이 힘들지. 눈이 보여야지. 씨. 잘할 수 있다는 힘을 안경 쓰고도 0.2, 0.4밖에 안 되는데 텔레비전 볼거 아니야 그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할 때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영상 지난주에 영상 나왔어요. 자, 일단 사례 요거 하나 요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나 정리하고요.